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었어요.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장중 내내 좀 맥을 못 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시장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제 반등도 하고 반락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과정들이 하루를 쪼개서 시간별로 봐도 예,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자마자 밀려가지고 이렇다 할 반등 시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러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5월달, 6월달은 조금 애매할 거다 시장이,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오늘이 이제 5월 24일이니까 이제 5월 달을, 이제 5월 달은 거의 다 갔고요. 일주일 남았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그나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뭐 자산주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죠. 시장이 지금 강하게 돌아서지를 못한다면, 결론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강한 테마, 강한 이슈가 붙거나, 강한 모멘텀이 붙거나,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거나, 뭐 이런 개별단에서의 이슈 종목들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집단을 이루어서 이러한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5월달 뭐 조금 더 넓게는 이제 6월달까지 우리가 봐야 될 만한 그러한 이슈가 있는 것들, 그리고 주말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사실 이 정상회담 때문에 또 기대들이 좀 높으셨을 것 같아요. 기대치도 어느 정도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러한 것들 기대치가 좀 있으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지금 하루짜리 이슈로 그냥 끝나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도 지켜봐야 될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의 오늘 먼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오늘 우리 시장의 선물 차트의 흐름인데요. 어떤가요? 하루 종일 사실은 이제 코스피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게 선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등락을 좀 거쳤습니다. 뭐 이렇다 할 반등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뭐 시가 대비해서 강하게 좀 하락을 한 그러한 것도 좀 적었습니다. 약보합으로 시작을 해서요. 장중에 계속 이제 아침에 시작했던 지수대에서 움직였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심각했던 거는 이제 선물 시장이라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의 금일 시장 흐름인데요. 이제 코스닥 지수의 금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아침부터 굉장히 하락세가 강했습니다. 한 9시 40분까지. 9시 땡 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9시 한 3, 40분 때까지 굉장히 강한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하루 종일 횡보를 하다가 막판에 오히려 2시 이후에 더 밀리는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별 종목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왜? 코스닥 시장이 약했으니까. 코스닥 시장이 약한 거를 넘어서서 아침부터 이렇다 할 반격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지수의 하락폭 대비해서 느껴지는 그러한 하락폭은 굉장히 컸을 거고요. 심지어 지난 금요일 날 아침 한 10시까지는 시장이 또 좋았었죠. 지난 금요일을 돌이켜서 보면 아침 10시까지는 또 반등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78포인트부터 지금 오늘 종가 948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지금 1박 2일 코스로 3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종목별 매매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힘든 시장이라는 거고, 그 빠지는 와중에 그 과정을 보시면 반등이랄 게 딱히 없어요. 978부터 오늘 종가 948까지 빠지는 과정 중에서 뭐 눈에 띄는 반등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쭉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 그리고 금일 시장까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힘든 과정일 텐데, 자, 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죠. 더 큰 문제죠.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는 2,300억을 팔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60억을 팔았어요. 60억. 거의 이제 매매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수준이에요. 기관이 코스닥을 조금 팔았지만 600억 정도 팔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소는 뭐 최소 5천억에서 그래도 한 1조 단위는 나와야 우리가 큰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코스닥은 아무리 그래도 1,000억 단위는 넘어가줘야 좀 강한 매도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은 60억을 팔았어요. 기관은 600억을 팔았고 합해도 1,000억이 안 돼요. 굉장히 이제 적은 규모였다라는 거거든요. 적은 규모의 매도세에도 시장이 흔들렸다. 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찝찝한 구석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렇게 이제 매도가 강하게 형성이 돼서 하락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적은 매도에도 쉽사리 밀렸던 시장은 올라갈 때도 매물벽이 좀 약해서 쉽사리 반등을 또 시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센티멘탈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는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이 풋을 좀 사주면서 그리고 콜을 조금 팔았죠. 그래서 이러한 수급은 좀 있었는데 선물은 장중 내내 또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을 외국인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만 감안한다면 오늘 보면 지수가 거래소가 한 12포인트 빠졌고요. 코스닥이 17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장중 내내 코스닥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 말인즉슨 코스닥 말고 거래소에만 상대적인 수급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거래소에 있었던 상대적인 수급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의 현물 매수 연기금이 오늘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과는 좀 또 차별화된 그런 요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악화가 되면서 쏟아져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투심이 악화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가 주말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말간에 있었죠. 요게 이제 전형적인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재료 노출의 의미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슈가 워낙에 큰 이슈다 보니까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던 그 틀이 있단 말이죠. 그 틀을 크게 벗어난 내용들은 없었어요. 백신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 북한과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돼서 투자하는 부분들, 사실은 이 부분들 다 노출이 돼 있던 내용들이고, 그 규모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건 또 없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지는 못했다. 이 이슈가. 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중국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그 미사일 관련된 그 원거리, 장거리 미사일 관련된 부분들에 제약이 걸려 있는 부분들을 이제 폐쇄를 하다 보니까, 없애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대만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 중간에 또 노출이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걱정도 일단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재료 노출이라는 그리고 기존의 기대치를 상회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을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단순하게 하루짜리 이슈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게 이번에 주로 얘기가 나왔던 이슈들이 뭐가 있었죠? 일단 우리나라가 주는 부분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받아가야 되는 부분들 백신, 스와프까지는 또 진행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남북 간의 어떤 병역 관련된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남북 문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사실 금일시장에서 오히려 반향이 컸던 거는 그 미사일 관련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가 굉장히 강했던 계기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원전 이슈가 있었죠. 원전 협력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주요 아젠다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를 하루짜리 이벤트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면, 자, 일단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 대한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얘네들은 성장주 개념이기 때문에, 성장주 개념이죠. 내용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요. 즉 시장이 돌아서야 됩니다.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전까지는 다소간에 좀, 오늘 보면 IT 섹터 굉장히 약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던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돌아서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지수 구조 자체가 결국은 IT가 끌고 가야 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IT나 자동차나 2차전지나 이쪽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 내지는 성장주가 시장을 끌고 가면서 지수가 돌아서게 됐을 때, 이때 오히려 한꺼번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약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나중에 반영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밑에 구슬한 뭐 백신, 경협, 미사일, 원전 협력,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맞겠죠. 주가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오히려 요 밑에 단에 있는 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인데, 이 중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스와프, 그러니까 백신 스와프까지는 이어지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CMO에 강점이 있는 나라로서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여지가 열려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밖에 있는 CMO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볼 문제는 경협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경협이라는 거는 당사자는 우리나라와 북한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당사자인데, 거기에서 이제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은 제3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미국이라는 제3자와 우리나라와 간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이 이후에 이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그 해당 당사자인 북한과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그런 거죠. 너무 뻔한 이슈보다는 어떤 스토리 측면에서 시장에서 향후에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 이를 모멘텀으로 발현시켜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사실 최근 시장이 지금 지수만 놓고 봐서는 분명히 만만치가 않은 시장인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은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6월 달까지는 계속 이런 시장이 진행이 될 여지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 경협에 대한 이슈는 오늘 하루짜리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이슈가 이어질 공산의 경향이 높다. 따라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향후에 나올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주항공 테마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사실 이 우주항공 테마가 강할 것이라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강할 것이라는 예측은 대다수가 좀 하지 못했던 내용, 그만큼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영역이다 보니까 이 미사일 발사 제한을 해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 개념인 게,
원전 협력 관련돼서는 기존에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이제 전거래일이었죠. 금요일 막판에 한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이제 주가에 반향도 좀 있었는데 우주항공보다는 조금 약했죠. 오후장으로 가면서 좀 뒷심이 좀 약했던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막판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제 재료가 나왔을 때 금일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 부분도 있었으나 이제 금일부터 부각이 된 섹터보다는 다소간에 좀 뒷심은 좀 약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단에 있는 백신, 경협, 그리고 뭐 우주항공, 원전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하루짜리 이슈로 끝나진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관련돼서는 모멘텀을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주가 위치를 파악을 하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를 둘러싸고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계속 체크를 해서 기회를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렸고,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지수가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지수가 최근에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일전에 지금 몇 달 동안 이뤄졌던 과정들을 보면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시장을 나눴어요. 이 이유가 뭐였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이슈들이 이제 그 기저에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개념으로 많이 시장을 나눠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주가 강하면 또 그게 지수의 상승 동력이 되곤 하고요. 성장주가 좀 최근에 부진했더라도 가치주 개념에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가치주 개념의 경기 민감주가 올라온 이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그리고 실적도 좋았죠.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가 또 버텨내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3월달, 4월달 지수가 강했던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기 민감주가 버텨냈거든요. 버텨낸 걸 넘어서서 오히려 시장을 주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3월달, 4월달 반등이 좀 연출이 된 건데 지금 5월달 들어서 이 부분이 약해진 건 뭐냐면 경기 민감주가 지금 조금 힘을 고점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힘을 조금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지난주 후반엔 성장주 개념의 주식들이 반등을 좀 했는데 이 주식들이 오늘 또 빠지고 나니까 지수가 동력이 없는 거죠. 단기적인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성장주 딱 이 빈 공간이 지금 있는 그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이 대표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아니었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 결국은 이제 가치주 개념에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조선, 해운, 건설, 뭐 SOC, 뭐 류의 주식들 내지는 제가 누누이 좀 강조를 드렸던 자산주 개념의 주식들 이러한 주식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줘야 그러면서 시간을 좀 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지수 자체는 좀 버텨내는 힘이 나올 텐데 오늘은 이제 그런 힘이 굉장히 약했던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쪽에 대한 시각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 사실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반도체는 지금 업황이 좋은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라는 거는 업황이 좋다라고 항상 올라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고 지금 성장주가 약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성장 섹터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서가 아니라 약간 매크로 지표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건데 사실 하이닉스는 4월달 고점부터 지금 추세 하락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하락 추세 상단에서 음봉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이미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일 추가 하락은 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여기서 뭐 마냥 빠지지 못할 겁니다. 마냥 빠지지 못하겠으나 일단은 돌파하려면 조금 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 예측이 됐던 상황이라면 뭐 역시 이제 시장의 한 축인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찌됐든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시켰으나 지금 보면 현대차는 앞선에서 가격 조정이 있고 최근 계속 기간 조정 성격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IT보다도 좋은 자리를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다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뭔가 부족한 그러한 정도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가격대는 진입하기 좋은 가격대가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들은 그럼 이런 쪽들이 이렇게 쉴 때 그 경기 민감 쪽에서 강한 종목들이 튀어나와 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뭐 건설주나 뭐 내지는 기계 쪽, 그리고 조선, 해운, 철강 이런 쪽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어떤 흐름들이냐? 네. 원자재 가격의 반등이 일단 나와줘야 될 겁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조금 고점에서 밀리다 보니까 기존의 경기 민감 섹터가 다소간의 상승 동력을 잃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 경기 민감 섹터가 단기적인 조정을 끝내고 재차 상승 전환이 될 것이고요. 오히려 지수를 좀 받쳐주는 역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곡물 가격의 반등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뭐 오늘 음식료 업종이 강하긴 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음식료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강했어요. 곡물 가격이 주말간에 올라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했는데 약간 그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강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어떤 경기 민감 섹터 측면, 경기 회복 섹터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근간이 되는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의 반등이 좀 일어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찬가지 개념인데 가상화폐의 반등이 가능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는 시중에 있는 증시에 도는 유동자금이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서 수급이 많이 약해졌다 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가상화폐만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수적인 개념으로 많이 가상화폐는 들어가게 되고 주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상화폐도 하고 뭐 부동산도 하고 이것저것 그 에코티 자산들을, 커머디티 자산들을 건드리게 되는 건데 이 원자재, 곡물, 가상화폐가 같이 빠지다 보니까 주식 쪽에서도 자금 이탈이 오히려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자금들이 모두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쪽 연결고리가 좀 약한 단순하게 그냥 연착륙을 하는 조정이 아니라 급박한 조정이 오게 되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다른 쪽 에쿼티 자산들도 약한 그러한 흐름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가상화폐 쪽에서 좀 그런 기미가 좀 보여서 요게 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뭐 빅테크나 IT 기업들 가상화폐 주가와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좀 같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최근 시장이 분명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월 24일이니까 5월은 이번 주 한 주 딱 남았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6월 달까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6월이 되면서 이제 6월에 또 동시만기가 있어요. 이 동시만기가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파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장이 갖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 파동이라 함은 제가 누누이 말씀은 현재로선 드리는 성장주에 강한 반등인데 저는 그 시기를 일단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6월 동시만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포인트에 맞춰서 시장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선별을 해 놓고 지금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 단기적인 매매만 병행을 하되 6월 동시만기 이후에는 이제 포커스를 주식을 사서 들고 가는 피킹 쪽으로 맞추고 그럴 만한 종목들을 성장주 내에서 본격적으로 담아야 된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체크해야 될 이슈들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의 하락,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 이 부분이 언제 반등을 하는지, 그리고 주요 이슈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요 세 가지 이슈인데 요 세 가지 매크로 이슈의 기저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큰 모멘텀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오늘까지만 보고 끝내야 되는 건 아니다. 모멘텀 측면에서는 백신, 경협, 우주항공, 원전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이슈를 찾아봐야 된다 라는 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잠깐 점검을 하고 금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슈로 많은 얘기들을 드렸고,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그리고 엔터까지, 엔터주 쪽이 지금 실적이 좋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까지 같이 한번 봐야 된다. 카지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각은 변함이 일단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요. 사실 금일시장 어수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주가 또 굉장히 강했던 흐름,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 굉장히 강합니다. SM, 뭐 YG 엔터, 하이브 굉장히 강한데 지금 지난 한 주간 계속 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담이 돼요. 엔터 업종은 지금 자리부터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눌림 자리를 잘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이나 항공, 기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약간의 또 조정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즉 현재 가격대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성장주와 그 가치주가 굉장히 가치 힘든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중심 역할까지 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한켠에서 충분히 한 역할 정도는 담당할 수 있는 섹터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수익률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로나 섹터는 성장주, 가치주 대립 국면 내에서도 성장주가 강하든 가치주가 강하든 항상 또 강할 수 있는, 항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니까 이 부분은 계속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차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 이제 지난주에 차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얘기해 드렸던 것 같아요. 지지난 주에 이어서 자산주의 개념의 종목들, 예를 들면 박림이란 종목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베뉴지란 종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 박림과 베뉴지는 여전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 베뉴지 먼저 한번 보시면 기존의 고점을 4월 초에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요 4월 중순경에 대량 거래를 수반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고점대를 형성을 했는데 그 이후 과정이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깔끔한 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요. 일단 앞전에 5월 초에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무난한 상승을 보였는데 거래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질 않죠. 그리고 볼린저 상단까지 트라이를 하다가 지금 뭐 금일시장에서 시장의 약세와 함께 밀렸지만 기준선 정도 수준에서 일단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은 내일장에서 돌린다면 여전히 추세는 좀 살아있는 종목군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요 한 종목만 놓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박림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까지 같이 놓고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게요. 이 종목도 보시면 기존에 돌파했던 고점 라인대가 잠시만요. 자, 이런 고점대를 한번 돌파를 했었고, 이런 고점대를 돌파를 했었고, 또 이런 고점대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갔던 건데, 지금 오늘까지 조정이 나온 자리를 보면 역시나 이 회색선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 라인 정도에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 고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고요. 고점권에서 터진 거래량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산주들을 쭉 보시면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난주 중반 넘어가면서 대부분 이제 이격이 벌어진 상황에선 조정이 나온 종목 나온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또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주는 지금 자리가 눌림 자리로 여전히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여러 매크로 지표의 논란 속에서도 그나마 자체적인 동력을 갖고 있는 섹터는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자산주 개념의 섹터라고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금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정책주들 그리고 대선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사실 저희는 일찌감치 또 매매를 했던 종목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자, 요거는 이제 PM풍년이라는 그 풍년밥솥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사실 대선주로 엮여 있고요. 예. 저희는 참고로 이 종목을 회원방에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냐면 이때 했었어요. 이때가 이제 3월 31일인데 이 당시 이제 밑에 보시면 충분히 매집이 돼 있었고요. 충분히 가격대에서 매집이 된 상태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가 가능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였고요. 애초에 이런 자리에서 최근에 이 당시로서는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살짝 들어오면서 저점이 올라오고 제가 이제 그 돌파 직전엔 저점이 계속 올라오는 현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올라오고 이제 조만간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잡힐 수 있겠구나 라고 봤던 종목인데 사실 바로 다음날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연속성을 가지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예. 사실 이 하나의 봉도 지금 20%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봉이었는데 이 당시 주가는 5,000원 정도였죠.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9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였고요. 눌리는 구간이 한 두 번 정도 나왔죠. 요때 한 번 나왔었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강한 시장의 주도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총단이 작다 보니까 주도주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테마 성격의 섹터 내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거는 김동연 씨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김동연 씨가 뭐 대선 출마를 준비한다. 근데 이제 주가를 보면 그 얘기는 최근에 나오고 있으나 그 전부터 움직였었다라는 거죠. 사실 시장에서는 전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강하게 지금 시세 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도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후발주자 성격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제가 이제 몇 개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덜 오른 종목이겠죠.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일단 젠백스링크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도 저희가 최근에 들어가서 수익을 잘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추세가 바닥권에서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선을 그어놨지만 이렇게 검은 선으로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삼각수렴 형태를 4월 초중순에 이미 돌파가 됐고요. 돌파 이후에 고점 맞고 이 삼각수렴 형태의 밑에 확인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 보면 어제 오늘 좀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주가는 바닥권에서 지금 패턴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짧게 봐도 일단 2,000원대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그 명품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무선 인터넷 솔루션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젠백스 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오늘 공시가 난 게 있었죠. 크리스 FNC의 2대 주주로 이 젠백스 링크의 100% 자회사가 현재 2대 주주로 있는데 그 지분을 일부 팔아서 200억에서 300억 사이에
현금을 또 마련한다라는 내용이었고 1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이 되면서 실적도 턴어라운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관련된 이제 대선주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역시 이제 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만한 종목은 대연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이제 자체적인 사업 내용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의류 업종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1분기 실적 전년 대비해서 확실하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실적 관련된 노이즈도 좀 없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굉장히 싼 회사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단기로 보면 좀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요 회사도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가 코로나 때 한번 휘청이고 지금 주가가 올라와 봤자 코로나 이전 가격을 살짝 넘어서는 코로나 이전 가격을 좀 회복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엔 이 정도 주가 위치에 있었고 코로나를 맞고 사실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고요. 지금 가격이 이제 기존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좀 수복을 하고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밑에 보시면 매집이 이 종목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랫단에서 이렇게 매집을 잘 하면서 끌고 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서도 매집이 좀 이루어졌고요. 바닥권에서 매집을 쭉 발생을 시키면서 앞서 이러한 고점이 첫 번째 거래가 터진 지점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 지점을 보시면 예, 올 초에 들어서 트라이를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4월달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돌파가 되면서 이제 거래량을 또 한번 이렇게 발생을 시키고 추세를 여전히 상방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관련주기도 하고요. 대선 관련된 그러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예, 기준선도 여전히 좀 지켜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종목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와운의 파트너다 보니까 회원 방송도 하지만 이제 2주에 한 번씩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요.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는데 이 종목 역시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당일날은 오르지 않았는데 이틀 있다가 5월 18일 이제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공개 방송 이제 공식 추천주였고요. 화요일날 좀 시세가 났어요. 장중에 26.87%까지 이제 시세가 났다가 지금 살짝 다시 오늘 시장의 약세와 함께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 종목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많이 오른 것 같죠. 하지만 긴 흐름 내에서 보면 정말 까마득히 빠져있는 주식이고요. 까마득히 이건 너무 옛날이니까 그나마 좀 최근으로 보면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2018년 고점에서 이런 형태의 지금 고점이 잡히거든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그리고 이번에 최근 들어서의 고점 이렇게 잡히는데 자, 이걸 좀 이제 압축해서 보면 최근 자리가 기존 고점 자리를 이 자리가 사실 돌파하는 자리였습니다. 돌파하는 자리였고 돌파가 이루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여기서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밑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 5,100원대 나오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추가적인 공략을 해서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중기적인 삼각수렴 형태를 지금 돌파한 초입 자리이기도 하고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고 조정을 줄 때는 확실히 거래량이 좀 적어요. 참고로 이 종목은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최근에 또 이슈를 받았던 게 사실인데 이 종목은 제가 최근 한 2주간 강조를 드렸던 자산주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PBR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이 종목의 PBR을 한번 보면 예, PBR 수치가 0.28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0.28 전형적인 자산주 개념의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도 올해부터 터닝이 되고 있는 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추가적인 기술적인 포인트도 있고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금일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멘텀 측면과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한지, 시장이 지수가 좀 버텨내려면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자산주 개념의 종목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간략하게 점검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또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으면서 봐야 될 종목, 일단 표본으로 PM풍년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으로 젠백스링크, 대현, 그리고 대성산업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힘든 시장을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힘든 그러한 과정들이 향후에도 조금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다들 힘내시고,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거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한데, 결국은 1년 내내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도 열리는 게 또 시장이고요. 내일이 또 지나고 나면 모레 또 열리게 되는 게 시장이고, 크게 보면 사실 올해가 끝나면 또 내년 시장이 있는 거고요. 항상 그 다음이라는 여지가 있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시장만 또 겪을 수가 없듯이, 이렇게 또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여기서 잘 매조지를 한다면 더 좋은 기회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위기는 기회로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시장 힘들다고 그냥 힘들어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다음 위기를 기회로 보고,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나중에 시장이 좋았을 때는 확실한 리턴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매매를 붙이시면서 매매를 하면서 계좌 관리를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일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이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있을 만한 종목들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